안녕하세요. 학교학원 HS 강사하고 있는 박준호 관세사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도 첫 시간에 엄청 박수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저는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소개. 스카이 관세법인 인천공항지사하고 같이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관세사 경력은 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HS 강의인데 이번 강의는 기본적으로 3회독 차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뭐 이런 거 풀이 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론을 베이스로 한 강의가 될 거고, 그리고 교재는 저희가 이게 이번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기출 문제 풀이 이거가 이제 나가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HS는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는 과목이니까 요런 거에 나오는 거 뭐 가끔 해설서도 좀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강의 때 보시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저기 넣어두시면 돼요. 무조건 HS는 여기 법령집으로 하면은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니까 좀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못 보시던 분도 있으니까 저희 HS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랑 경향 좀 보시면 제가 강의가 예전에 제가 합격할 때 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작년에 이제 배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어요. 원래도 뭐 50점짜리 안에서 10점, 15점 잘랐는데 이제 30점짜리, 20점짜리 안에서 10점, 15점 자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고 내는 경향도 똑같고, 그리고 다른 또 지직거리네요. 다른 강사님들하고 좀 다른 거는 저는 해설서는 지금 안 해요. 지금 나중에는 강의는 안 할 거고 모의고사 반에서 그냥 모범 답안에다가 참고용으로만 드릴 거예요. 해설서가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강의하고 따로 공부해야 될 만큼 배점이 없어요. 없을 때는 0점인 경우도 있고 진짜 많으면 1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해설서 모른다고 해서 또 0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주규정 기반으로 적으면은 3, 4점을 받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 해설서는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설서 강의는 따로 안 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반에서 모범 답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오늘 또 1사부니까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통칙 저희 아까 시험 보셨죠? 근데 원래는 요 문제예요. 33회 50점짜리 문제. 관세표 해설에 관한 통칙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논하시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논하는 답안은 아니고 그대로 기술하시오 답안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통칙 일단은 다들 이제 한 번씩 보시고 계신데, 통칙 하실 때 참고할 것은 통칙 1이 이제 저희 시험에서 대부분 배점이 통칙 1이고 2, 3, 4는 요 책에 있는 거는 2, 3, 4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요 책대로 만약에 요 책에 따라서 법령집에 따라서 뭔가 품목 분류를 딱 했으면은 통칙 1에 따라 된 거고, 요 책으로 뭔가 안 되면은 2, 3, 4가 들어간 거니까 통칙 1이 가장 중요하고 2, 3, 4는 이례적으로 발생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2, 3, 4가 나오면 사례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99% 규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면은, 근데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그냥 출제위원이 이제 자기가 사례를 만드는 거는 솔직히 힘들어요. 너무 디테일한 사안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해설서에 있는 사례, 그게 그대로 나올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해설서 할 때 같이 보시고, 일단은 통칙 법령을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문제는 통칙 그대로 쓰는 문제가 40점짜리.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예시 같은 거 적는 게 있어요. 문제가
적용 순서 하시고, 예, 뭐 여기 HS 해서서의 예시 물품에 대해서 해서서에 이제 예시 물품이 한 두세 개씩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적으면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HS 해설서를 공부하는 요령은 해설서에 있는 예시가 만약에 실제 기출에 나왔을 때 그 사례가 어디에 있었던 사례인지 그거 맞추면 되고, 그리고 해설서에 있는 뭐 각종 설명이나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저희 여기 요 파일은 지금 연도순으로 돼 있어요. 1, 4부에 해당되는 것만. 그리고 최근 10년 이전 거는 뺐어요. 지금이랑 기출 경향이 너무 많이 달라서 감 잡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근 10년 거 정도 했고, 자, 그러면은 일단 해석 통칙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통칙 한번 보시면은 HS에서 통칙 1 보시면, 자, 통칙 1호 보시면 이표 부류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고, 표제가 이제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근데 표제 보실 때 제가 뭐 표제를 외우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 가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거는, 표제가 길면은 별로 연관이 없는 애들이 모인 류고, 표제가 짧으면 짧을수록 뭔가 규칙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대표적으로 표제가 길어진 게 94류 같은 거 보시면은, 저희 교재는 261페이지인데 가구, 친구, 매트리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표제가 세네 줄이 넘어가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표제는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사류 보시면 한 줄인데 낙농품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근데 이 표제 보시는 게 낙농품 그 다음에 세이알인데, 세이알이 보시면은 0407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낙농품이라는 애들이 0401부터 6까지라는 거예요. 요 용도로 쓰니, 표제는 요 용도로. 그래서 만약에 기출에서 여기서는 없는데 낙농품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이러면은 0401부터 0406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어쨌든 그 표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부류 절도 표제가 있는데 뭐 28류, 29류였는데 절이 조금 나눠져 있고,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 용어와 관련 부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거기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통칙 2부터 4까지 순서대로 적용하겠죠. 여기는 뭐 문제 없죠? 통칙 1은 사례 같은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통칙 2 가죠. 1은 뭐 낼 게 없고. 요 기출에서도 이제 요 기출의 조금 특이한 점은 50점짜리, 옛날에 또 50점짜리 문제였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래요. 이 내용을 요약하는데 이게 배점이 10점이에요. 근데 통칙 1부터 통칙 6호까지 다 적으면은 아마 2쪽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시간상으로만 보면 적자 나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진짜 요약을 하셔야 되냐, 그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밑에는 그렇게 이제 서술할 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요약을 하셔도 되고, 요약이 힘들면은 그냥 싹 다 그냥 적어버리세요. 이런 거 요약하는 것들은 요약하면은 더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점이 없거든요. 싹 다 적어버리면은 시간은 조금 더 쓰더라도 확실한 만점이 나오니까, 요 문제는 조금 그런 게, 요게 조금 약간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기에 적으라는 분량에 비해서 배점이 좀 낮았어요. 최근엔 이걸 되게 잘 맞추거든요. 이 시간과 배점을. 옛날에는 이게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쵸. 그래서 좀 말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요약하는 거는 제가 뭐 딱히 이제 일단은 밑줄은 좀 그어뒀어요. 중요한 부분. 통칙 2부터 보시면은 2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이 통칙 1호에 따라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은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1호 다음에 2호로 가는 거죠. 다음 항목에 따른다 해서 가랑 나가 있는데 일단은 주어가 가랑 나 주어가 다른데 과목 보시면은 주어가 아닌가 대상 물품이 과목은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이렇게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도 있고 그 다음에 미조립 분해된 물품도 있거든요. 뒤쪽에 3회독이니까 조금만 생략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 미조립 분해된 물품, 공산품. 통칙 2 과목은 공산품. 그리고 통칙 2 남목은 각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서 재료나 물질인데 혼합되거나 복합될 수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식품이나 아니면은 화학 물품, 뭐 액체류 이런 거라서 가랑 나가 동시에 한 제품에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가랑 나 사이에는 순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물품별로 가만 적용되든지 나만 적용되든지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과목부터 볼게요. 과목은 공산품, 남목은 공산품 외에 나머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목부터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제시된 상태는 세관에 수입 신고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이상하게 반복되는데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은 완성된 물품하고 똑같이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리고 통칙 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고 두 번째는 미조립 분해된 물품. 근데 얘도 취급은 똑같아요.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은 완전한 물품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쓰는 거는 쉬운데 그러면은 실제 기출에서 활용을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 그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사례 문제에서 핵심인데 첫 번째는 제 의견은 100% 본질적 특성을 줄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아니 사례에 따라서 이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시가 되면은 그거에 따르시고 제시가 안 되면은 문제에서 좀 유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일단 제시되는 것 기준으로 좀 봐주세요. 아마 해설서에 나오는 실제 사례 위주로 낼 거예요. 창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통칙 과목은 본질적 특성이 있으면은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 미조립 분해된 물품이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통칙 남목. 자, 각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 요 첫 번째 구문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뭐 우유 같은 거 분류할 때 밀크 0401호인데 밀크 안에 뭐 비타민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뭐 아주 미량의 뭐 이것저것 다른 성분이 들어가요. 그런 거 소량에 들어가는 거로 인해서 이것이 우유로 분류하는 거에 쟁점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밀크 안에 비타민 조금 들어가는데 화주가 이거 우유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소량이죠, 소량. 저희 말로는 소량이고 그거를 이제 뒤쪽에서 여기 특정한 재료 물질,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유 이런 게 특정한 재료예요. 만약에 솥불 특정한 재료, 사람 머리카락 특정한 재료.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죠. 특정한 재료라고 해서 진짜 특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HS 코드에 널려있는 그런 재료들. 그래서 통칙 이 남목은 각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 혼합물, 복합물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얘도 앞에 전반부랑 똑같은 말이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3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좀 다른 물질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 이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합이 되면은 통칙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칙 2가 안 됐을 때 통칙 3으로 가는 거니까 통칙 1, 2, 3 간에는 지금 우선순위가 1 안 되면 2, 2 안 되면 3 이렇게 가는 게 얘가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이.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통칙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문장이 통칙 2에 있어서는 첫 번째 문장이었고, 그리고 통칙 2의 마지막 문장. 자, 그러면 통칙 3. 자, 저희가 통칙 2는 그렇게 기출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통칙 3이 사실상 그 통칙의 몸통 같은 그런 규정이에요. 자, 통칙 3호 보시면은, 자, 이 통칙 2호 남욱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 항목에 따른다 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가장 구체적, 요거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사실 여기가 지금 요약한 데고, 요 밑에서 통칙 2랑 3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서 똑같은 거 하나만 좀 펼게요, 밑에. 통칙 3. 예, 요거 통칙 3인데,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이거 안 보이시죠? 확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8510호에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시식 전동공구로부와 84675로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용 전기기기로부와 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정용 전기기구 안에 전동기를 갖춘 전기 이발기, 헤어 드라이기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호 용어에서 구체적으로 물품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거기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위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해설서에 있는 사례인데 지금은 잊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다.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그리고 다만 여기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더 완전하고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하고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만약에 소매용 세트, 뭐 이발기 세트, 이발 세트인데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각각의 호가 그 방금 여기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 요거 적용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교재에 있는 그 사례 한 번만 볼게요. 잠깐만요. 어디 갔냐. 이게 통칙 강의할 때마다 이게 다 규정을 하고 하면 좋은데. 10페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례가 여기 실어놓지 않았네요.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과목 됐고. 사례가 제대로 실려 있는 게 없네요.
자, 남옥. 저희가 통칙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인데, 혼합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나 소매형을 하기 위해 세트로 구성된 물품. 총 3가지예요. 혼합물, 그 다음에 복합물, 소매형 세트. 그런 물품들은 또 과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것 했으니까 지금 방금 여기서 과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 순서를 또 줬어요. 통칙 3 안에서 과목이 우선하고 과목이 안 되면 남목으로 가고 과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그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 안에서 특정한 물건으로 된 전부 다 한 군데다 몰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미용 이발 기구, 이발 세트 그게 특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중에 안에서 가위, 칼, 그 중에 이게 전부 다 가위로 된 거다 이렇게 몰빵해 주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 가면.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많이 쓰이진 않는데 요거 전자제품에서 좀 많아요. 저희가 그 80, 16부 하실 때 복합기계 아니면 다기능 기계 한 번씩 보셨죠. 그게 예전에 그 규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 주규정은 생긴 거거든요. 그 규정이 없었을 때는 예로 했을 거예요. 만약에 밥솥 같으면은 안에서 뭐 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은 그 기능에 밥하는 게 본질적인 특성이다. 옛날에는 요거에 따라 했는데 계속 이제 통칙 3에 따라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밀어 올리는 거죠. 통칙 1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통칙 2, 3, 4에 따라서 뭔가 분류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주규정으로 언젠가 생성이 돼서 올라와요. 통칙 2, 3, 4에 따라서는 최대한 안 하도록 계속.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거 꽤 쓰는 건데 전자제품이나 그런 데서 여기 사례 요거 해서 써 있는 사례인데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16025 고기가 20% 넘었겠 초과했겠죠. 그러면은 초과했으면은 1602호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통칙 과목은 아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 분류하는 거고 통칙 남목은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통칙 3, 통칙 2에 잠시만요. 다목인데 여기 문제에서 다목을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통칙 3 다목이 있는데 교재 보시면은 아니면 프린터나 통칙 3 과목과 남목에 의해서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그들 품목 분류를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요것도 지금 순서가 들어갔죠. 과목, 남목에 따라 안 되면은 그러면 지금 통칙 2, 1, 2에 가, 나, 그 다음에 3에 가, 나 다 순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칙 4호 교재나 보시면 이 통칙 1호부터 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얘도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요것도 실무상 은근히 있습니다. 요것도 은근히 있어요. 마치 그 관세평가에 2방법, 3방법, 4방법 느낌이 나는데 관세평가에서 2, 3, 4방법은 거의 이제 없거든요. 실무상 그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 통칙 2, 3, 4는 꽤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통칙 5호 포장. 여기는 통칙 5는 안 물어봐서 없을 거예요. 자, 통칙 5도 가, 나로 되는데 근데 통칙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1, 2, 3, 4는 물품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이고 5랑 6은 순서가 없이 그냥 적용될 경우 5는 포장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거고 6은 소주 분류 때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1, 2, 3, 4는 전반부 5랑 6은 후반부인데 5랑 6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각각 그냥 적용할 수 있으면 하는 거. 7은 국내 고급 규정이고 그래서 자, 통칙 5호 보시면 다음 항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1호부터 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 다음을 적용한다 했으니까 1, 4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통칙 5도 적용할 수 있다. 동시에 포장이 돼 있으면 만약에 사례에서 포장이 돼 있다는 말이 있으면은 얘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가보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제도기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이와 유사한 용기 주어가
이런 케이스 용기예요. 케이스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모양이 특별하고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네 가지 조건이 AND 조건으로 네 개가 붙었어요. 첫 번째는 모양이 특별하고 두 번째는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하고 세 번째는 함께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함께 판매되고 그러면은 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금으로 만들거나 다이아몬드 만들거나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대부분 가격이에요. 가격. 용기를 금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감옥은 케이스, 그냥 딱딱하니까. 감옥과 남옥은 이제 일회용인지 일회용 아닌지 그 차이예요. 감옥은 일회용 아니고 그 다음에 남옥을 가시면은 일회용, 감옥에 따라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순서가 아니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 용기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 재료, 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에 적합한 것이면 감옥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통칙 5가나는 대충 일단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나중에 얘는 활용할 때는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통칙 5가 곁들여질 수도 있고 그때 사례 문제에서 쓰는 거예요. 통칙 5는. 자,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소중 소호 품목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은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 주에 따라 결정하고 소호도 용어가 있죠. 소호도 보시면은 아까 저기 냉동닭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호도 뭐 용어가 다 있어요. 뭐 절단하지 않은 육, 절단한 육, 뭐 소호도 용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4단위 할 때랑 6단위 할 때 똑같아요. 그 말을 좀 희한하게 적어놨어요. 통칙 규정에. 그래서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은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소호 비교할 때는 소호끼리 하는 게 당연하니까 4단위랑 소호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품목 분류할 때.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소호주에 따라 결정하되 위의 통칙 다 준용한다. 본질적 특성, 뭐 협의호 우선 원칙, 최종호 아니면 유사 물품 다 준용한다. 근데 저희가 HS 분류할 때는 항상 소호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10단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호 6은 거의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통칙 목적상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분화류의 주도 적용한다. 당연히 여기 소호할 때 분화류주 적용하겠죠. 류주에 있다고 4단위에만 적용. 여기 요 위에 여기 얘가 4단위인데 얘만 적용한 게 아니라 여기 절단하지 않은 얘도 당연히 류 부주경 주규정 다 적용한 그 말이에요. 당연한데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한마디 적어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통칙 6도 뭐 크게 없고 통칙 7은 뭐 입회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는 뭐 통일선 분명 부호책에 따른 국제 협약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 통칙 일단은 한번 했는데 저희 통칙 공부하는 방식은 일단 했어서 다 제껴두시고 통칙 딱 법령만 일단 외우세요. 법령 다 외우고 그 다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저희 모의고사 치실 분들은 모의고사에서 했어서 그때 보시게 될 거니까 지금 요것도 통칙 요것도 잘 정확하게 못 쓰는데 뭐 복잡하게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요거 순서대로 할게요. 프린터 나눠드린 거. 10년치, 최근 10년치예요. 제가 최근 10년치까지 갔다가 그 뒤에 거 가니까 이게 최근 기출 경향이랑 너무 안 맞아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년치 했고, 자, 첫 번째 페이지 31회 2번 문제. 10점짜리였겠죠. 자,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에서 과실 가공과 관련된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해서 한번 띄워놓고 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거, 관세표 전체에 적용되는 건조한 것의 범위 및 근거인데, 다 이제 아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거,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 증발, 동결 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적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한 문장 적으시면은 깔끔하게 만점. 근데 요거를 뭐 가끔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겠죠? 1. 범위 2. 근거. 이거는 자율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문장 적으시면 돼요. 이게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1번 먹자, 2번 먹자. 관세표에서 이거는 좀 비추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딱 적으시면 끝나죠. 자, 그리고 저희가 요거 기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3회도 강의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하나 있었죠. 일부 부주규정. 1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번 얘는 부주 2였고 1번에 2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이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종이 어린 것도 포함한다. 얘도 친구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 거 포함하는 거 요거 실무상 기출문제에서 활용하실 때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아니면 송아지 고기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줄 더 적어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논술이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니까 요게 제 3점짜리였을 거예요. 3점짜리 요거. 그래서 제가 HS 열심히 하시라는 게 이거 아마 다 적으시면 빨리 적으시면 한 15초, 10초 정도 걸릴 거예요. 10초에 3점. 관세법이나 관세표에서 10초에 3점 받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HS만 요 두 줄 적으면 3점이 나오는 과목이. 반대로 여기 글자 틀리면은 1점씩 까이니까 진짜 HS는 정확하게 적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런 포함하는 거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채점위원이 뭐 딴 데는 잘 안 보겠지만 얘는 정확하게 보죠. 이 표에서 관세표상 이 표에서라는 표현이 한 21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 끝에 요것도 가끔 틀리시는데 여기 포함한다. 탈수 증발 동결 건조한 것이 아니라 탈수 증발 동결 건조한 것도 포함한다. 근데 감점은 점수를 받아야 내려가는 거죠. 처음부터 못 받으면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요게 그 꼬투리 잡히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채점 하다 보면은 이 같은 시험지를 막 10개, 20개 매기는데 그 박자가 있거든요. 근데 막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탈수 증발 동결 건조한다. 3개인데 동결 건조 탈수 증발로 적으면 안 되냐.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점 당할 수도 있어요. 못 봐서. 한 개 없네. 이거 요거 채점 하나 매기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거든요. 딱 채점위원회 그 박자에 맞춰줘야 돼. 자, 요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적으시고 만점 받으시면, 요거 다 만점 못 받으면 합격 못 하니까. 자, 그 다음 문제. 8류 주 3호 건조한 과실에 관한 규정 적으세요. 주 3호 요것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대로. 자, 8류 한번 볼까요? 또 보는 김에 과실 조금 중요한 것만 류별로 중요한 것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8류에서 일단 8류 펴시면 얘가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거. 경과류와 과실. 그냥 과실만 있는 게 아니라 경과류가 1, 2, 과실이 3부터 14까지 있는데 8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건조한 것이죠. 건조한 것 분류. 7류도 마찬가지. 근데 8류도 건조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7류랑 8류가 건조한 거를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7류는 한 개 호에 07, 1, 2호에 다 몰빵했고 보시면 7류 07, 1, 2호 잠깐 보시면은 07, 1, 2호에 건조한 채소해서
얘는 괄호가 중요하다 했었죠. 원상인 것, 절단, 저는 원절, 얄파, 분 뭐 이렇게 외웠어요. 원상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쓴 것, 부순 것, 가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더 이상 조제하면은 20류로 가거나 하겠죠. 7류는 07125에 건조한 거 다 몰빵인데 8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0801부터 0806까지는 0801부터 6까지는 건조한 것을 호에다 넣어줬어요. 각각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0813호로. 그러면 7류와 8류의 차이는 0801부터 6까지 얘가 차이, 얘가 넣어줬잖아요. 건조한 것. 쉽게 말하면 둘 다 한 개 호에 몰빵했어요. 7류는 0712, 8류는 0813. 근데 8류에서 0801부터 6까지는 좀 별도. 중요한 건 0801부터 6까지. 자, 그래서 8류 주사항 보시면 이거는 1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제가수 다시 물을 좀 수분을 첨가하거나 다음 강목의 목적을 위해서 얘가 목적이 가랑 나가 목적이요. 목적. 처리할 수도 있다. 처리 방법은 얘기 안 했어요. 처리 방법은 뭐 제가수도 처리 방법이긴 한데 처리 방법은 뭐 크게 제한 안 했고 목적이 이렇게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했는데 이 특징이 애매하죠. 애매한데 고시에서 각각 견과류나 과실별로 몇 퍼센트 이런 게 규정이 있어요.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기출이 안 나오니까 그 특징이 그럼 몇 프로가 건조한 거야? 궁금해 하시지 마세요. 다 달라. 고시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두 번째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인데 괄호 다 적어줘야 만점 나오겠죠. 괄호 빠져먹으면은 요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요거 예시들은 사례 문제에서 건조한 과실을 주고 여기다가 사례에다가 황처리를 했다 이렇게 한 줄씩 적어줘요. 그런 것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근데 어쨌든 요 문제는 이렇게 적어주면 만점이에요. 한류는 그렇게 어쨌든 건조한 거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기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삼투 탈수 요거 했었었는데 요거 해서서 안 보면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해서서 안 보면 맞출 수 없는 문제.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반복 보세요. 삼투 탈수 20류로 분류한대요. 그냥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해서서는 무작위로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는 만약에 뭐 해서서 문제긴 한데 그 6점은 기본적으로 받고 여기서 뭐 건조한 거만 한 줄을 쓰면은 뭐 1점 정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서서 몰라도 7점은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20분에 시작했죠. 헷갈리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시간이 헷갈리네요. 자, 33회 1번 문제. 요거 아까 통칙 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3회 5번 문제. 자, 관세율표 4부의 1602, 2007, 2005, 그리고 2104. 여기 다 균질화한 조제 식료품이 나오는 4가지 호, 아니면 소호인데, 요거는 조금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보시면은, 주규정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소주 분류 규정 적으세요. 요거 그냥 소주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너무 뻔한 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너무 뻔한 거는 넘어가고, 밑에도 보시면, 기본 재료의 종류를 쓰세요. 이랬어요. 4가지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균질화한 조제 식료품. 요것도 기본 재료 종류 그 문구에 있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뭐 채소, 과실. 그 다음 잠시만요. 여기 밑에
저라면은 뭐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2007, 105 기본재료 종류. 여기는 과실이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2104는 혼합 조제 식료품인데 정확하게 앞에 나왔던 거 좀 열거를 좀 해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는 괜찮고 뭐 특별한 건 없고 기본 재료 종류 적으라는데 이제 적는 방식. 자, 그러면은 일단 규정을 좀 보고 하죠. 자, 160 16류 한 번만 펴볼게요. (16류) 소호주 1에 보시면 소호 160이 105에서 균질환 조제품이란 되죠. 균질환 조제품이란 영유아 어린이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다르죠. 1602에서는 육, 서류, 피, 곤충 4가지 그를 곱게 균질환 조제품으로 육, 서류, 피, 곤충 여기가 다르죠. 곱게 균질환 조제품으로 밑에 다 똑같아요. 순중량 250g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정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고 그 조제품에는 육서류 그리고 곤충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 있다. 그리고 소호 우선 분류하고 여기서 다른 부분은 재료가 다르다고 그랬죠. 혼합 조제, 균질환 조제품에서 4군데 나오는데 재료만 달라요. 그러면 재료만 한번 보죠. 첫 번째 16류에서는 육, 서류, 피, 곤충 4가지였고 그 다음에 20류 20류에서 2005호에서는 균질환 채소인데 얘는 그냥 채소라 돼 있죠. 그렇다고 여기 답안에다가 왜 채소 하면은 그럴 순 없죠. 채소 뭔지 좀 적어줘야겠죠. 예를 들면은 자, 그 다음에 밑에 2007은 과실. 근데 과실 종류 좀 적어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104는 혼합이니까 앞에 나왔던 거 채소, 과실, 육, 서류, 피, 곤충 여기 혼합한 거. 근데 2104호만 4단이에요. 그러니까 소호 우선 분류 규정이 없어요. 2104만 4단위 규정이에요. 잠깐 보시면은 사실 여기 혼합 조제에서 여기 균질화 이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은 여기 1602, 105에 균질환 조제품 있고 근데 21045 보시면은 여기 균질환 혼합 조제 식료품 4단위니까 여기는 없어요. 6단위, 10단위에는 없어요. 요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소호 우선 분류 규정도 없고 그런데 이 균질화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4번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4번 다 적어야 되는지 문제가 있어요.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근데 배점은 아마 작을 거예요. 배점을 보시고 눈치껏 하시는데 만약에 뭐 문제에서 1, 아까 1602.10, 2, 200, 이거 7, 잠시만요. 헷갈리네. 이렇게 나눠주면 4번 다 적으세요. 여기 3점, 3점 이렇게 하면은 반복돼도 적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문제 하나에다가 균질화 네 가지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0점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번만 적으시고 대표적인 규정 하나만 적으시고 밑에다가 차이점만 적으세요. 차이점 2가지였죠? 차이점이 2가지인데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차이점, 요거 재료 중요하고 두 번째 호도 당연히 4단위, 6단위 호도 적어야 되고 두 번째는
2104는 좀 특별히, 이거 4단이니까. 혼합인데, 4단이니까 소호 우선 분류 규정이 없죠. 요거는 뭐 안 적어도 되는데, 요 재료. 요것만 따로 적어주시고, 규정은 한 번만 써요, 한 번만. 예전에 모의고사 치는데, 이거 4번 다 안 적으면 점수를 안 주시더라고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번만 적으세요, 한 번만. 이게 균지라 딱 나오면은 규정 4번이 강제되니까, 이거 미리 미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4번 적을 건지, 한 번 적을 건지.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단위 호별로 배점이 별개로 들어가게 문제를 주면 4번 다 쓰시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0점 이렇게 하시면 한 번만 쓸 것이고, 밑에다가 재료만 따로 적어주세요. 재료 적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 그냥 적으시지 마시고 채소하고 괄호하고 뭐 좀 적어주세요. 뭐 양파, 당근, 뭐 양배추, 과실하고 옆에다가 좀 적어줘요. 뭐 사과, 뭐 배, 마르멜로 뭐 이렇게 쭉쭉. 자, 요거는 여기 이렇게 하고 균지라가 손이 아픈 문제. 자, 34회 문제인데 자, 아까 저기 한번 물어보셨는데 이 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확대할게요. 저희가 기출 문제에서 옛날에는 다 류를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호도 물어보고 류도 물어보거든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이 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1순위로 이게 제외 규정 물어본 거예요. 제외. 제외 규정에 몇 류 제외. 여기 보시면 96류, 87류, 95류 있죠. 앞에서 뭐 제외 규정 끝에 보면은 류만 적혀요. 한 제외가 한 15개, 16개 되는데 끝에 보면 항상 요 95, 96가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류 물어보는 거는 주로. 그리고 당연히 뭐 제외 규정 말고 나머지 주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류를 쓰라고 하면은 주규정 위주로 보시는 거고 호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보는데 류를 적으라고 하는 거는 특히 제외 규정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유아용 냅킨 96류 뭐 유아용 냅킨이 종이로 만들면은 뭐 48유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96유는 다 제외해 놨었고 유모차 87유 요것도 요 특혜도 돼 있긴 하지만 그렇고 세발 자전거 95류 얘도 있었고. 근데 4단위 호를 적으세요. 이런 문제. 요즘은 호 적으라는 것도 많아요. 그거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호를 적으세요는 호 용어 그거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규정이 없어요. 호를 적으세요 하는 거는 올해도 기출 문제 있었죠. 저기 요즘은 이제 호 적으라는 게 대세인데 2038회 기출 문제도 보시면은 이거 별로 없네. 자세히 많이 안 나와요. 저기 올해 기출 문제 중에 이거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로 호를 적으세요 하는 거는 요거 계정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거 물어봤어요. 여기 임시 캐노피. 근데 요 임시 캐노피 물론 올해 7차 개정 이슈긴 한데 이거는 류랑 이렇게 주규정 봐서 해결이 안 되는 애예요. 이거는 여기 호 안에 이거 4줄 읽어보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류나 호 맞추기가 완전 다른 문제예요. 호 맞추기가 단지 얘가 더 어렵긴 하죠. 당연히 이거 보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류를 적으세요 하면은 주규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호 적으세요 하면은 4단위 호 이거 안 보셨으면 못 맞추는. 대신 얘는 배점이 낮죠. 1점짜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의미가 완전 다른 문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각의 제외 규정 보셨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거 제외 규정 몰라도 맞출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61류 요거는 그때 가서 하고, 자, 우리 18류 코코아. 제일 중요한 거. 요거에 34회였죠. 18류 보시면은, 자, 여기가 18류 코코아 보시면 코코아와 그 조제품 호는 6개고, 첫 번째, 저는 그냥 옛날 단어로 뭐 두각, 패, 버, 분, 초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물 좀 바뀌어가지고 1801은 코코아 두 원두, 2는 껍질, 3은 페이스트, 죽 같은 거, 4는 버터기름, 5는 코코아 가루. 제일 중요한 거는 1806호. 1806호가 제일 중요하죠. 자, 주규정 보시면은 여기가 답안은 요런데 18류에서 제일 관세우표에서 제일 강력한 주규정 18류 주2 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이 포함된다. 주 1의 열광급 빼고 코코아 0.1g이라도 넣으면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것 때문에 너무 분쟁이 많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감옥, 소시지, 육, 서류, 피, 곤충, 어류, 각각류 뭐 이런 것들 함유량이 20%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 16류 주 2에서 육 함유량이 20% 초과하면은 16류로 분류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른 거는 빼줬어요. 이거 문제되는 게 유럽에서 이 스튜라고 하죠. 저희로 치면 국. 거기 코코아를 꼭 넣어요. 이 자식들이. 꼭 넣어요. 조금씩 막 그 손가락 요만큼씩 넣어요. 근데 요 규정이 아까 여긴 없지만 18류 주 2 규정에 따르면 막 국을 끓였어요. 막 소고기국, 막 스튜, 막 사슴고기 이만한 건데 코코아 요만큼 넣었는데 이제 1806호로 가는 게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1806호로 분류해오진 않았는데 요 규정을 넣음으로써 그런 스튜 같은 데다가 코코아 요만한 거 한 개 던져가지고 HS 바뀌는 걸 막아준 거예요. 요거로. 네, 스튜가 문제였어요. 요 규정이 들어온 거. 그 유럽 애들 스튜 먹을 때 꼭 넣는다 하더라고요. 코코아를. 이러면 안 까먹겠죠? 실제로 스튜가 이슈였어요. 얘는. 그 WCO에 이제 막 올라오면은 그 유럽 애들하고 특히 저기 그 아랍 애들하고 막 싸우거든요. 자기도 유리하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 나번 이거가 단지 호 열거된 게 아니라 이 각각 호 용어 특히 봐야 됐었죠. 안에 함유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